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걸어가시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오징어 게임 2 광고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오징어 게임 2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린 오징어 게임 2가 오는 26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죠. 이번 시즌 2는 총 제작비가 약 1,00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하고요. 티저 영상 조회수는 약 1,900만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 넷플릭스 티저 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개 전 골든글로브 TV 시리즈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서 이례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체 개발한 비디오 게임 스퀴드 게임 언리시드를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IP를 활용한 콘텐츠 파급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공개 이후에 91일간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작품 1위에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만큼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즌2 특수를 노리는 협업 마케팅에도 한창입니다. 일단 백화점에서는 신세계 백화점이 오징어 게임 2와 업계 단독 행사를 열게 됩니다. 20일부터 게임 참가자가 되어보는 체험형 팝업을 운영하는데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그리고 부산 센텀스키점에서 이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CJ제일제당 비비고는 미국 등 14개국에서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징어 만두 등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오징어 게임 2 에디션으로 눈길을 끌고 있고요. 혜트제가 역시 달고나 뽑기를 재현한 감자 과자를 출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양호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디어 업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오징어 게임 2가 흥행을 하게 되건 하지 않게 되건 간에 대대적인 마케팅 영향으로 적어도 첫날의 화제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이 잘 됐다고 해서 시즌 2의 흥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징어 게임 2만큼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 밖에도 12월 24일에 대작 하얼빈의 극장 개봉이 예정되어 있고요. 1월 4일에는 대작 별들에게 물어봐 TVN의 편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 기대작이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 섹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 쌓아온 만큼 전작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기업들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떠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하고 저희가 주제 뽑아봤는데 지금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레거시 반도체, 이젠 레거시라는 표현보다는 범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가 다운사이클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HBM은 좋은데 레거시가 안 좋다라는 게 컨콜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주 아직도 하방 압력이 있다 혹은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특히나 사실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한국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업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한정지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미 반영이 됐다. 선반영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도 선반영의 한 표입니다. 선반영 주가는 부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HBM이랑 레거시랑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저는
출발은 좀 HBM, 이제 AI 쪽이 먼저 출발을 했지만 결국엔 네. 방향성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이제 왜 이미 반영됐다라고 저는 사실 반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폭증이 없는 다운 사이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반도체의 수요 폭증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업체들한테 거래를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 들어갔을 때 그때는 분명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감산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는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만 조사기관 그 트렌드 포스 보면은 오히려 그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올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좀 약간 적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물량으로 소위 치고 나오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워낙 저가로 공세를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근데 왜 같이 가야 되냐라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AI 쪽은 반도체 쪽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기업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수요처가 이제 그게 우리 소비자들,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들한테 넘겨오는 과정의 어떤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죠. 이 부분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폰이 16서부터 8기가로 바뀌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D램이 한 30% 이상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세트 업체 쪽에 어떤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IDM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 들어갔다가 그걸 원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미리 재고를 예전에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던 것들을 굳이 재고를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 과거보다 이제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어떤 다운 사이클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 좀 있지만 지금은 사실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온 디바이스 쪽에서 뭐 삼성전자 쪽에서 뭐 LPDDR이나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DDR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이런 의견들이 시장의 이런 예상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반도체가. 그렇죠.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나온 보고서들 보면 하반기에 엄청 좋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한 1년 정도 안 지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의견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제 의견은 반도체 주에 관련된 제 의견은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근데 중국 이렇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이제 중국 쪽의 그 덤핑, 그쵸. 저가 공세가 사실 문제이지 네, 않습니까? 거의 반 가격에 파는. 그러니까. 네. DDR4 쪽이 주로 이제 제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거든요. 10만 원대 스마트폰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거기에 주로 들어가긴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런 저가 메모리들의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도 예상 실적보다는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가이던스가 좀 약간 안 좋게 잡히면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예외로 좀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업황들이나 산업 어떤 분석들보다 주가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개월 선행한다로 얘기를 해서 선반영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사실 선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죠. 네. 반도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들 워낙 또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가 반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비교한다? 이거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마이크론이 이제 레거시 범용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재고 조정에 따른 실적 부진 골짜기가 생각보다 조금 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깊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16일 날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자국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 레거시 이 반도체 대상으로 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제 준비를 착수를 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잘만 진행이 된다면 이제 고율 관세를 또 매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진짜 만약에 고율 관세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니까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금 이제 수혜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근데 일정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흐름이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떤 흐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이 워낙 네. 저가 공세니까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안에서 보호막을 쳐주는 거지. 네. 지금 흐름이 바뀔까봐 그거를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조금 이제 재고 처리가 쉽사리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로 인해서 이제 수출입이 감소되고 어떤 이 기업들 간의 이제 전방 산업 부진이 같이 이제 가격 상승과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게 된다면 증시에 부정적이고 또 기업들의 실적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그거는 생각은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HBM 부진과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 부분의 이런 약세 그리고 중국산 저가 공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죠. 이 지수만 강력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이러한 어떤 실적적인 전망보다는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일단은 좀 노이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한국의 관련주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